안녕하세요. 자기주도 영문법 파트 3 제43강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부정사 세 번째 시간인데요.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을 공부하는데요. 부사적 용법이라는 것은 부사가 문장에서 하는 일이죠. 자, 부사가 문장에서 하는 일은 공식적으로 딱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부사가 문장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동사 수식, 형용사 수식, 부사 수식, 그리고 문장 전체 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일을 하는 것을 부사가 하는 일이라고 하고 부사적 용법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부정사도 부사적 용법이 있기 때문에 요 네 가지 일을 문장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을 공부할 때는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르게 공부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은 해석하는 내용에 따라서 목적, 결과, 판단의 근거, 원인, 조건 이런 내용으로 좀 다르게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목적, 결과, 판단의 근거, 원인, 조건이라는 것은 결국 해석하는 방법인데요. 이번 시간에 제43강에서는 목적, 결과, 판단의 근거 요 내용을 공부할 거고 요 바로 다음 시간에 44강에 가면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서도 원인, 조건에 대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제43강에서는 목적, 결과, 판단의 근거라는 걸 공부하는데요. 자, 여기에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또 여기 밑에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결과, 그리고 또 여기에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판단의 근거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요 세 가지의 해석 방법,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서도 목적, 결과, 판단의 근거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서도 목적이라는 걸 공부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목적이 무슨 뜻인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영문법에서 목적이라는 말은 해석할 때 뭐뭐 하기 위해서로 해석하는 것을 영문법에서 목적이라고 부릅니다. 자, 예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She studied hard. 그녀는 열심히 공부했다라는 말이죠. 근데 여기 뒤에 이 부정사가 나옵니다. To pass the exam 이라고 하면 그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그녀는 열심히 공부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to pass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니까 당연히 부정사죠. 근데 이 부정사 부분이 해석이 어떻게 되죠? 그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이 부정사라는 부분이 합격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죠. 이렇게 위해서라고 해석을 하면 이것을 목적 이렇게 문법적으로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부정사라는 것은 명사일도 하고 형용사일도 하고 또 지금 공부하는 부사일도 하기 때문에 문장에서 해석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겠죠. 문장에 부정사가 나오면 이 부정사를 해석하는 방법은 10가지도 넘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부정사가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 되면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부정사 앞에 so as나 in order를 붙이면 그 여러 가지의 부정사의 해석 중에서도 하기 위해서라는 부사적 용법의 목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사 앞에 so as나 in order를 붙이면 다르게 해석하지 말고 무조건 이 부정사의 내용을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하면 된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장에 보면 she studied hard까지는 다 똑같이 썼는데 그냥 to pass the exam이라고 써도 그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가 되지만 앞에 so as나 in order를 붙여서 so as to pass the exam이나 in order to pass the exam이라고 하면 전부 다 그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목적으로 해석할 때는 이렇게 이제 문장을 만들면 되는데요. 여기 위에 세 개의 문장은 다 단문이죠. 단문이 뭐죠? 문장에 주어 동사가 한 개씩 있는 문장이 단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위에 세 문장을 보면 she studied라고 하는 주어 동사가 한 개씩 있죠. 그리고 뒤에는 주어 동사가 없죠. 그죠? 그래서 여기 위에 세 문장은 다 부정사가 들어있지만 주어 동사가 한 개씩 있는 단문이고, 이렇게 단문으로 부정사를 써서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나타내는 문장의 영작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부정사는 이제 아니지만 이렇게 똑같이 해석이 될 수 있도록 복문으로 바꾸는 법도 알아야 됩니다. 자, 단문, 복문 이 내용도 우리 앞에 자기주도 영문법 두 번째 시간에, 영문법 기초 두 번째 시간에 단문, 복문도 다 공부를 했죠. 복문이라는 게 뭐죠? 복문은 문장에 이렇게 접속사가 나와서 주어 동사가 한 번 더 나와서 전체적으로 주어 동사가 두 개씩 있는 문장이 복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주어 동사가 있고 여기 that이라는 접속사가 나왔죠. 접속사가 나오면 문장에 주어 동사를 한 번 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that이라는 접속사가 나왔기 때문에 뒤에 또 she might pass라는 주어 동사를 한 번 더 썼죠. 그래서 주어 동사가 접속사 때문에 두 번이 나오니까 이런 문장을 복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접속사가 나와서 복문이 돼서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의 문장도 만들 수 있겠죠. 그렇게 하려면 that이라는 이 접속사 뒤에 여기 동사 자리에 조동사 can이나 may를 쓰면, 접속사 that 뒤에 조동사 can이나 may를 쓰면 요 접속사 부분도 요 부정사처럼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that 뒤에 can이나 may를 쓰면 되죠. 자, 그런데 여기 앞에 문장의 동사가 studied라고 과거 동사가 왔죠. 이렇게 앞에 있는 동사가 과거면 뒤에 있는 동사는 현재형으로 못 쓰죠. 그걸 시제의 일치라고 합니다. 우리 시제의 일치라는 것도 앞에 시제 공부할 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동사가 과거면 뒤에 나오는 이런 절에 있는 동사는 현재형을 못 쓰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이 자리에 조동사를 can이나 may를 써야 되는데 그걸 과거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may의 과거형인 might를 쓴 겁니다. 자, 이래서 접속사 that 뒤에 may나 can을 쓰고 시제일치상 이렇게 might를 쓰면 요 부분도 요 위에 것처럼 요거 하기 위해서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적을 나타내는 복문을 만들 때 접속사 that을 쓰면 되지만 그냥 that만 쓰는 게 아니라 so that을 써도 됩니다. 그리고 또 in order that이라는 접속사를 써도 됩니다. 자, that만 쓰든 so that을 쓰든 in order that을 쓰든 다 뒤에 동사 자리에 may나 can이라는 조동사를 써야 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 앞에 과거 동사이기 때문에 그 조동사도 여기에 과거형으로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that may, so that may, in order that may도 역시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의 목적을 나타내는 복문에 해당이 되는 접속사다. 이렇게 알면 되고, 단문으로 나타낼 때는 그냥 이렇게 부정사를 써서 나타내도 되고, 부정사인 경우에는 앞에 so as나 in order를 붙이면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걸 더 정확히 알 수 있다.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위에 세 개는 단문이고 밑에 세 개는 접속사를 써서 복문으로 고쳐져 있는데요. 결국 이 6개 문장이 다 같은 뜻이다. 그녀는 그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다라는 다 같은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에 대해서 일단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이 다음 내용이 바로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결과라는 겁니다. 이 결과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공부할 내용이 좀 많이 있는데요. 자, 앞에 우리가 목적이라는 것은 뭐뭐 하기 위하여로 해석하는 걸 목적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영문법에서 결과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역시 해석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결과가 무슨 뜻이냐 하면 해석의 순서가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뒷부분, 동사의 뒷부분 있죠? 요걸 마지막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영문법에서 결과로 해석한다는 말의 뜻은, 자, 보통 문장은 주어를 제일 먼저 해석을 하고 동사 뒷부분을 그 다음에 해석하고 맨 마지막이 동사를 해석하는 거죠. 일반적인 문장은 우리나라 말로 고칠 때 동사를 맨 마지막에 해야 되죠. 자, 그렇지만 결과에 해당되는 영어 문장은 주어를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동사를 하고 동사의 뒷부분을 더 나중에 합니다. 그래서 이 동사의 동작을 한 결과, 이 동사의 동작에 대한 결과가 동사 뒤에 나오니까 동사의 뒷부분을 제일 마지막으로 해석하는 게 해석 방법이 결과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해석 방법이 좀 다른 겁니다. 자, 역시 이 내용도 예문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로 해석이 되는 경우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한 서너 가지 정도 내용이 있는데요. 영문법에서 이게 결과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어떤 경우에 결과로 해석이 되는지 그 구문을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제일 첫 번째로 결과 구문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so하고 as to라는 게 나오죠. so하고 as to가, 여기 투부정사가 나오죠. 이 투부정사가 바로 결과인데요. so하고 as to가 어떤 단어 때문에 떨어져 있으면 이게 바로 이 뒤에 나오는 부정사는 결과다. 결과기 때문에 이 부정사를 문장의 동사보다도 더 나중에 마지막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공부하려면 우리 바로 좀 전에 공부했었던 이 목적 있죠? 요거하고 같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목적일 때는 투부정사를 써도 되지만 앞에 so as를 붙여도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에 so as to가 세 단어가 붙어 있죠. so as to가 붙어 있으면 요 뒤에 부정사를 하기 위하여 라는 목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so하고 as to가 어떤 단어 때문에 떨어져 있으면 자, 여기 예문에 보면 여기 so하고 as to가 여기는 떨어져 있죠. hard가 들어가서 떨어져 있으면 요 so 뒤에 내용이 원인이고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가 결과, 즉 요 뒷부분이 맨 마지막으로 해석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She studied so hard라고 하면 여기까지 먼저 해석을 끝냅니다. 그녀는 열심히 공부를 했다. 이게 원인이 됩니다. 원인이 돼서 뒤에 투부정사를 마지막으로 해석합니다. 자, 그 여자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as to pass the exam, 그 시험에 합격했다. 이거는 합격했다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to pass라는 이 부정사가 합격을 했다는 결과를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걸 결과 구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studied라는 동사보다 뒤에 있는 요 부정사를 더 마지막에 해석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결국 합격했다라는 걸 알게 됐다는 말이고, 이렇게 so as to가 붙어 있죠. 붙어 있으면 일반적인 영어대로 그녀는 그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다. 그렇지만 합격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 문장에서 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요 위에 문장은 so as to가 붙어 있으면 이 부정사 하기 위해서를 목적이라 했죠. 이 부정사의 내용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다. 그것만 말하는 거고, 이렇게 so하고 as to가 떨어져 있으면 요 앞에 동사를 해서 뒤에 부정사라는 결과가 나왔다. 즉 열심히 공부해서 그녀는 그 시험에 합격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적하고 결과하고 이 부정사의 목적이라는 것과 결과의 차이가 아주 작은 차이죠. so as to가 이렇게 붙어 있느냐, 아니면 so하고 as to가 어떤 단어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 있느냐, so as to가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so as to가 붙어 있으면 목적이고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so하고 as to가 떨어져 있으면 so 이하해서
투부정사라는 걸 하다, 이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영어는 so하고 as to가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좀 전에 목적 공부할 때 so as to라는 요런 단문 세 가지가 복문으로 바뀌면 that may, so that may, in order that may라고 해서 이렇게 복문도 뭐뭐 하기 위하여로 할 수 있다고 좀 전에 바로 공부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결과 구문도 so하고 as to가 떨어져 있을 때는 역시 이것도 복문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요 결과 구문도 복문으로 고칠 수 있는데 복문이 되려면 당연히 접속사가 나와야 되죠. 그리고 주어 동사를 쓰면 되는데, 자, 단문이든 복문이든 이렇게 결과 구문은, 단문이든 복문이든 결과 구문은 이렇게 so하고 as to 사이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죠. 마찬가지로 so하고 접속사 that 사이에도 그 어떤 단어가 들어갑니다. 자, 이게 원인이 돼서 that 이하의 내용이 결과다. 이 경우도 뒤에 조동사 can이나 이런 걸 쓰는 것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도 she studied so hard라고 하고, 자, as to 자리에 that이라는 접속사를 써버리면 또 주어 동사를 쓸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so하고 that이 떨어져 있으면 so하고 as to가 떨어져 있는 것처럼 요 뒤에가 결과기 때문에 이걸 마지막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she studied so hard. 그녀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이게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she could pass the exam. 그녀는 그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 합격했다는 걸 말해주는 결과 구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문이든 복문이든 단문이 되면 부정사, 복문이 되면 that절인데 어쨌든 so하고 as to 또는 so하고 that이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꼭 구별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결과는 이렇게 so하고 as to가 떨어져 있는 경우 말고 또 있습니다. 또 뭐냐 하면 이 부정사 앞에 only, 또 이 부정사 앞에 never, 이런 단어들이 있으면 이 부정사를 역시 결과로 해석합니다. 결과가 뭐라고 했죠? 결과로 해석한다는 말은 제일 마지막에 요 부정사의 내용으로 영어 해석이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사 앞에 only나 never라는 단어가 있으면 앞에 동사를 먼저 해석하고 only나 never 뒤에 있는 요 부정사의 동작 있죠. 요걸 결과로 제일 마지막에 해석한다.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예문을 보면 요 내용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he worked hard. 그는 열심히 일했다 라는 거죠. 보통 영어 같으면, 보통 영어 문장은 그는 열심히 일했다라고 해서 이 동사를 마지막으로 해석하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 뒤에 여기 부정사가 나와 있는데 only가 붙어 있죠. 이렇게 only가 부정사 앞에 붙어 있으면 이 부정사를 결과라고 해서 이걸 마지막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일을 했다. 그러나 단지 실패해 버렸다. 그러니까 일은 열심히 했는데 이거는 과정이고 결과는 단지 실패했다라는 이 결과를 말해주고 있는 거고, 이 부정사가 문장의 해석의 제일 마지막으로 오는 겁니다. 이렇게 부정사를 제일 마지막에 해석하는 것을 부사적 용법의 결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only가 앞에 있을 때. 그리고 또 never가 앞에 있을 때도 그렇다고 했죠. 자, 이 문장을 봅시다. He left England라고 하면 그는 영국을 떠났다. 보통 문장 같으면 그는 영국을 떠났다로 끝납니다. 그런데 뒤에 부정사가 있는데 앞에 never가 붙어 있죠. never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 부정사를 제일 마지막으로 해석하고 이게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영국을 떠났는데 never는 못하게 되는 거죠.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 자, 영국을 떠난 건 과정이고 마지막에 최종적인 결과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됐다라는, 역시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결과이고, 이렇게 부정사 앞에 never가 붙어 있어도 이 뒤에 있는 부정사를 결과라고 마지막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부정사 앞에 only나 never가 붙어 있으면 동사보다 뒤에 있는 요 부정사를 제일 마지막에 해석을 하는구나.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의 결과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주어 동사, 이 동사 자리에 무의지 동사가 있을 때, 무의지 동사라는 게 오면 그 뒤에 부정사가 왔을 때 이 동사보다 뒤에 나오는 요 부정사를 더 마지막에 결과로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의지 동사가 뭐냐 하면 live나 awake나 grow up 같은 단어입니다. 자, 이거는 산다라는 뜻이고 awake는 잠에서 깨어나다, grow up은 몸이 자라나다 이런 말이죠. 자, 우리가 사는 거나 또는 잠에서 깨는 거나 또는 몸이 자라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다가 깨는 것도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깨는 거고, 또 몸이 자라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또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도 부모님이 낳아줬기 때문에 그냥 사는 거죠. 이렇게 살다 또는 잠이 깨다 또는 몸이 자라나다 이런 단어들을 무의지 동사라고 하는데, 무의지 동사 뒤에 부정사가 오면 이 부정사를 요 동사보다 더 마지막에 해석해서 요 부정사를 결과라고 한다 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역시 예문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요 예문이 3개나 나와 있는데요. 요 문장에 live, awake의 과거형 awoke죠. 또 grow up의 과거형 grew up이 나와 있습니다. 자, live, awake, grow up은 다 무의지 동사죠.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부정사를 문장에서 마지막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동사보다 뒤에 있는 부정사를 더 뒤에 해석하면 되죠. 자, 그래서 he lived to see his daughter become president라고 되어 있죠. 자, 그는 lived, 살아서 보았다 이 말이죠. 자, 그는 살아서 보았는데 본 내용이 뭐죠? 자신의 딸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살았다는 말보다 본 게 더 나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본 내용은 자기 딸이 대통령이 되는 걸 보았다는 건데, 어쨌든 이 live라는 것보다 보았다라는 요 내용을 더 뒤에 해석을 합니다. live가 무의지 동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awake라는 단어의 과거형인데요. 잠에서 깨어났다는 거죠. 이렇게 무의지 동사가 있으면 뒤에 이 부정사를 더 뒤에 해석합니다. 자, 그래서 she awoke라고 하면 그녀는 깨어나서, 이걸 먼저 했습니다. 깨어나서 to find, 알게 되었다 이런 말이죠. herself famous, 자기 자신이 유명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다. 즉 잠에서 깨어나고 보니까 자기 자신이 유명해진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의 결과 구문입니다. 자, 그리고 grow up의 과거형, 이 grow up이라는 것도 역시 또 무의지 동사입니다. 자, 그녀는 자라나서 요게 되었다는 거죠. 요 부정사가 요 동사보다 나중에 해석을 합니다. 자, to be a great anthropologist라고 되어 있죠. anthropologist는 인류학자라는 뜻입니다. 인류학자. 자, 그래서 그녀는 자라나서, 요게 자라서 요걸 먼저 해석하죠. 자라서 to be a great anthropologist, 위대한 인류학자가 되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부정사는 부사적 용법 중에 결과라는 게 있는데요. 정리하면 이 결과라는 것은 동사보다 동사 뒤에 나오는 부정사를 맨 마지막에 해석하는 걸 결과라고 했죠. 그리고 이렇게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결과로 해석하는 경우는 영어에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문장에 so하고 as to 부정사가 어떤 단어 때문에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여기 as to 앞에까지가 원인이고 as to 부정사가 결과이다.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so as to가 붙어 있으면 위에서 공부한 목적이라고 했죠, 좀 전에. 그 다음에 이제 또 결과로 해석이 되는 경우는 부정사 앞에 only나 never라는 단어가 있을 때, 이렇게 부정사 앞에 only나 never라는 단어가 있으면 여기 앞에 동사보다 뒤에 있는 부정사를 더 마지막으로 해석해서 그걸 결과라고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째가 뭐죠? 이 동사 자리가
live나 awake나 grow up처럼 무의지 동사라는 게 나오면 이 무의지 동사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는 동사보다 이 투부정사를 더 늦게, 더 마지막에 해석해서 이 투부정사도 역시 부사적 용법의 결과라고 한다.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의 마지막 내용이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판단의 근거라는 겁니다. 판단의 근거라는 것은 어떤 판단을 했는데 그 판단에 대한 근거로 그 부정사의 내용을 했다는 거죠. 그 문장에 있는 부정사의 내용을 해보니까 어떤 판단을 하게 됐다. 판단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판단의 근거로 되는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은 그 문장에 주로 must be나 cannot be라는 이런 조동사 표현이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자, 왜 그런가 하면 원래 must라는 조동사는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이죠. 해야 한다. 그렇지만 must 뒤에 be 동사가 오면 해야 한다가 아니라 뭐뭐임이 틀림없다라고 해석을 하죠. 나중에 조동사 시간에 공부할 겁니다. must be라고 나가면 뭐뭐임이 틀림없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뭐뭐임이 틀림없다라는 것은 자기가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 틀림없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판단을 하는 건데 왜 그렇게 판단하느냐 하면 뒤에 나오는 요 부정사라는 요 동작을 보니까 요거 이미 틀림없다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예문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He must be a fool. fool이라는 것은 바보라는 뜻이죠. He must be a fool이라고 하면 그는 바보임이 틀림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는 바보인 게 틀림없다. 근데 왜 이렇게 판단을 하죠? 뒤에 부정사가 나오죠. To talk like that. 그와 같이 말하는 걸 보니까, 자, 그와 같이 말하는 걸 보니까 그는 바보인 게 틀림없구나 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바보라고 판단한 근거가 뭐죠? 그처럼 like that, 그것처럼 말하는 걸 보니까 바보 같다 이런 말이죠. 그럼 이 부정사의 내용, 이 말하는 요 내용이 바보라고 판단을 한 거니까 이런 걸 보고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판단의 근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리고 must be 뿐만 아니라 cannot be라는 표현도 역시 부정사하고 같이 쓰이면 부사적 용법의 판단의 근거라고 보통 보는데요. 자, must be는 뭐뭐임이 틀림없다라고 했죠. 근데 cannot be는 뭐뭐 일리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cannot be가 오면 뭐뭐 일리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왜 그렇게 판단했느냐 하면 뒤에 나오는 요 부정사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거죠. 자, 예문을 봅시다. 자, he cannot be a gentleman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신사일 리가 없다. 젠틀맨일 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판단을 했죠? To say such things. 그런 것들, 그런 거를 말하는 걸 보니까, 그 사람은 신사일 리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자, 이 문장에서 그가 신사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그런 걸 말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투부정사, 말하다라고 하는 이 투부정사가 신사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판단의 근거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부정사가 부사의 일을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특히 부정사는 부사의 일을 공부할 때는 목적, 결과, 판단의 근거, 원인, 조건 이런 내용으로 해석 방법에 따라서 나누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번 시간에는 목적하고 결과, 판단의 근거 요 세 가지를 공부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사실은 지금 문법이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지만 실제 영어 독해 문장에서 이게 문장 중간에 이런 내용이 나와도 이게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나 결과나 판단의 근거 거기에 해당되는 문장이구나 라는 걸 알아차려야 되겠죠. 독해 문장에서 나왔을 때도. 그래서 우리가 독해할 때 이런 내용을 알아차리려면 실제로 이런 문장들을 완전히 거의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문장을 보자마자 이거는 목적이고 또 이런 공식들이 문장에 쓰여 있으면 이거는 결과로 해석하고 또
이런 표현들이 부정사하고 같이 나오면 이거는 부사적용법의 판단의 근거구나.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독해 문장에서 중간에 이게 나오더라도 보자마자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듣는다고 고생했습니다.